자, 우리 똑똑기 학생들 그리고 경제에 관심 많은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경제학장 박사입니다. 오늘은요. 뉴스만 틀면 나오는 바로 그곳 중앙은행에 대해 알아볼 건데요. 그중에서도 핵심 중의 핵심, 바로 독립성이라는 개념을 파헤쳐 볼 겁니다. 이게 왜 우리 주머니 사정이랑 아주 그냥 직결되는지 지금부터 귀에 쏙쏙 박히게 설명해 드릴게요.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제가 아주 흥미로운 질문 하나 던져볼게요. 다들 경험해 보셨을 텐데 이상하게 큰 선거만 끝나고 나면 장바구니 물가가 슬금슬금 오르는 것 같지 않아요? 이게 그냥 우연일까요? 아니면 그 뒤에 뭔가 거대한 경제 원리가 숨어 있는 걸까요? 네, 맞습니다. 거기엔 비밀이 숨어 있죠. 자, 첫 번째 파트에서 바로 그 비밀의 문을 열어보겠습니다. 선거 후에 왜 물가가 뛰는가? 그 중심에는 정치적 경기 변동이라는 아주 중요한 개념이 떡하니 버티고 있습니다. 이 현상을 설명하는 핵심 키워드, 자, 교과서에도 나오죠. 바로 이겁니다. 정치적 경기 변동, 영어로는 political business cycle이라고 하는데 모든 이야기의 출발점이라고 할 수 있어요. 자, 정치적 경기 변동, 말이 좀 어렵죠? 제가 아주 쉽게 비유해 드릴게요. 선거를 앞둔 정치인이 표를 얻으려고 막 돈을 풀어서 경기를 좋게 만드는 건요. 마치 생일 파티 전에 주인공이 인심 쓰는 척하면서 친구들한테 사탕을 막 무한정으로 나눠주는 거랑 똑같아요. 당장은 달콤하고 좋죠. 와, 신나잖아요. 근데 파티 끝나면 어떻게 돼요? 그렇죠. 다들 배탈 나잖아요. 바로 그 배탈이 경제에서는 물가 상승, 즉 인플레이션이라는 후폭풍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이해가 확 되죠? 이런 달콤한 유혹에 우리 경제가 흔들리지 않도록 지켜주는 존재가 필요하지 않겠어요? 자, 두 번째 파트. 우리 경제의 수호자는 과연 누구일지 그 해법을 만나보겠습니다. 네, 바로 이 영웅의 이름은 독립된 중앙은행입니다. 중앙은행의 가장 중요한 임무는 뭐냐? 단기적인 정치적 입김에 휘둘리지 않고 아주 길게 보고 우리 경제 전체의 안정, 그러니까 물가 안정을 굳건히 지켜내는 거예요. 이 중앙은행의 독립성이라는 초능력은요,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여기 보세요. 첫째는 목표의 독립성, 그리고 둘째는 정책 수단의 독립성. 교수님, 그게 그거 아닌가요? 싶죠? 이게 어떻게 다른지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자, 아주 쉬워요. 목표의 독립성은 우리가 어디로 갈지 그 목적지 자체를 정하는 힘이에요. 예를 들면, 좋아, 이번 여행은 부산으로 가자 하고 딱 정하는 거죠. 반면에 정책 수단의 독립성은 뭐냐? 좋아, 부산까지 가는데 KTX를 탈까, 버스를 탈까, 아니면 비행기를 탈까? 이렇게 목적지까지 가는 방법을 자유롭게 선택하는 힘입니다. 대부분 선진국에서는 정부가 물가 안정시키세요라는 큰 목표, 즉 목적지를 정해주면 중앙은행이 그 방법을 알아서 결정하는 정책 수단의 독립성을 더 존중해주는 추세랍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 중앙은행을 우리 경제의 영웅으로만 보기에는 아주 근본적인 태클이 들어옵니다. 자, 세 번째 파트에서는 바로 그 반대편 목소리에 한번 귀를 기울여 보죠. 바로 이겁니다. 우리 학생의 질문처럼요. 아니 교수님, 국민이 직접 투표로 뽑지도 않은 사람들이 어떻게 우리 경제 전체를 쥐락펴락하는 결정을 내릴 수 있다는 말입니까? 이것이야말로 중앙은행의 독립성이 가진 가장 큰 딜레마, 바로 민주적 정당성의 문제인 거죠. 네, 아주 타당한 걱정이에요. 반대하는 논리를 정리하면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 국민이 직접 통제할 수 없으니 비민주적이다. 둘째, 만약에 정책을 실패했을 때 정치적으로 책임을 묻기가 애매하다. 마지막으로 혹시 중앙은행이 일반 서민이 아니라 금융 엘리트들, 이른바 그들만의 리그 이익을 대변하는 거 아니냐 하는 편향 가능성도 지적되는 거죠. 여기에 더해서 경제학에서는 이런 비판도 있어요. 자, 여기 관료 행동 이론이라는 게 보이죠? 이게 또 중앙은행의 독립성을 다른 관도에서 비판하는 이론입니다. 이 이론은 뭐냐면요. 중앙은행이라는 조직도 결국은 하나의 관료 조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국민경제 전체의 이익보다는 자기들 조직의 힘이나 예산, 위상을 더 키우는 방향으로 의사결정을 할 수도 있다는 경고입니다. 우리가 믿었던 영웅이 사실은 자기 조직의 이익을 위해 움직일 수도 있다는 약간은 섬뜩한 이야기죠. 자, 이렇게 찬성과 반대 주장이 아주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데 과연 전 세계는 어떤 선택을 내렸을까요?
네 번째 파트에서 그 글로벌 스탠다드를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여러 위험과 비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요, 놀랍게도 전 세계적인 추세는 아주 명확하게 한 방향으로 흐르고 있습니다. 세계가 찾아낸 해법은 바로 균형입니다. 한마디로 독립성은 눕혀주자. 대신 그만큼 투명성과 책임성도 함께 강화하자 이거예요. 중앙은행에게 독립성이라는 강력한 칼을 주되 그 칼을 어떻게 쓰는지 모든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그 결과에 대해서는 아주 엄격하게 책임을 지도록 시스템을 만드는 거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이게 그냥 이상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데이터가 증명한다는 겁니다. 수많은 연구 결과를 보면요, 중앙은행의 독립성 수준이 높은 나라일수록 물가도 안정적이고 경제 변동성도 적다는 강력한 상관관계가 팩트로 확인됩니다. 이건 과학이에요. 자, 드디어 마지막 파트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이론적인 이야기가 지금 이걸 보고 계신 여러분의 실생활, 특히 금융 투자와 도대체 무슨 상관이 있는지 그 핵심을 딱 짚어드릴게요. 아마 많은 분들이 지금 속으로 이러고 계실 거예요. 이거 머리 아프다. 그래서 이 복잡한 게 나랑 뭔 상관인데.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여러분의 통장 잔고와 미래에 아주 직접적인 관련이 있습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독립적인 중앙은행이 경제를 안정적으로 관리하면 무슨 일이 생길까요? 일단 물가가 안정되니까 내가 가진 돈의 가치가 지켜집니다. 내 월급이 휴지 조각이 안 된다는 뜻이에요. 미래 경제가 예측 가능해지니까 기업들은 안심하고 투자할 수 있겠죠? 환율도 막 요동치지 않아요. 이 모든 것이 바로 우리가 투자하는 주식시장, 채권시장이 서 있는 단단한 땅, 즉 기초가 되는 겁니다. 이 땅이 흔들면 그 위에는 어떤 자산도 안전하게 서 있을 수가 없어요. 바로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배운 내용이 정말 중요한 겁니다. 주식, 환율, 채권, 이 거대한 금융시장의 흐름을 제대로 읽으려면요, 그 모든 것을 지휘하는 오케스트라의 지휘자, 중앙은행의 생각을 읽는 것이 바로 첫걸음입니다. 오늘 내용 물론 쉽지 않았을 수 있어요. 하지만 이렇게 핵심 원리를 하나씩 알아간다면 여러분도 분명 금융시장을 더 깊이 이해하는 눈을 갖게 될 겁니다. 자, 우리 학생들도 할 수 있죠?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설명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